네, 김정민 PD, 이민호 씨 그리고 조성현 PD 세 분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일단 뭐 편하게 우리 기자분들께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 MBC 홍보국 직원들이 여러분께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소속 매체와 성함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첫 스타트를 끊어주신 분께는 늘 제가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기 회색 옷 입으신 우리 기자분. 예. 네, 오마이뉴스 김윤정 기자입니다. 우선 이민호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민호 씨를 택하신 이유는 아까 김진만 CP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민호 씨가 이 제안을 수락한 이유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이렇게 프레젠터가 등장하는 다큐도 우리나라에서 약간 흔하지 않은데 택하셨던 이유가 궁금하고 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곳을 들어간다는 게 약간 그 경험만으로도 좀 벅찬다든지 뭐 긴장이 된다든지 하잖아요. DMZ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뭐 그런 감정 같은 거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민호 씨에게 왜 이걸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네, 저도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아직도 어색한데요. 사실 그 전부터 제가 이제 좀 다큐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다큐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의 BBC나 디스커버리의 다큐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됐는데, 굉장히 그 분야도 다양하고, 그리고 한국 다큐는 조금 무겁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반 시청자가 접하기 조금 무거운 그런 다큐들이 많다면 해외는 정말 전문성을 띈 다큐도 있고 가벼운 다큐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다큐들을 접하면서 우리나라도 다큐가 조금 더 쉽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안을 받았고 그리고 또 저도 눈물 시리즈를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시청자로서 수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MZ 처음 들어가셨을 땐 기분이 어땠는지도 여쭤보셨거든요. 그리고 하게 된 두 번째 이유도 사실은 DMZ에 있는데요. 한 60여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 대한 그런 호기심도 있었고 궁금증도 있었고 근데 이제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이제 호기심이 많은 비중을 좀 차지했었다면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긴장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전시 국가고 그리고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느낌이 DMZ 땅을 밟는 순간부터 느껴져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호기심으로 갔다가 무서우셨답니다. 예, 자, 충분히 어떻게 김정 기자님 답이 됐죠? 예, 또 다른 질문 아까 우측에도 예. 한국스포츠경제 최지윤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이민호 씨의 조금 빈틈도 보이고 재미있는 부분도 많던데 어떤 점을 중점으로 촬영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민호 씨가 입고 나온 아웃도어 의상 협찬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 두 분 PD님들이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정민 PD, 이민호 씨와의 촬영에서 어떤 더 와일드가 좀 그 우리 기자님들 쪽으로 보이게. 네. 예, 그렇게. 여기 낯설어가지고요. 근데 협찬 아니고요. 의상은 협찬 아니고 제작진들이 다른 의상을 협찬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노 씨가 입고 나온 의상은 협찬이 아니고요. 그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은 그러니까 이민호 씨가 프리젠터로 참여한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온 영상도 그렇고 4월 3일 날 방송될 그 메이킹 영상 제작기도 사실 그건 다 이제 이민호 씨의 어떤 에피소드 위주로 편집이 되어 있는데요. 본편 6월달에 방영될 3부작은 약간 좀 결이 달라서 그건 이제 생태 위주로 가고 민호 씨는 이제 그 생태와 시청자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로 저희는 촬영을 했고 그렇게 나갈 거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4월 3일날 방송될 것들은 많이 결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4월 3일날 방송될 건 여기 조성현 PD가 편집을 했는데요.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편집했는지 한번 물어보죠.
예. 좀 저 두고 뭐 하시는 거죠? 아, 그 제가 편집하지 않아가지고 예, 예. 네, 편집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조성현 PD가 일단 에피소드들 위주로 되어 있는 4월 3일 프롤로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살리셨는지. 우선은 촬영분들 보면서 했던 생각은 이민호 씨가 되게 열심히 촬영에 임했구나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되게 열심히 참여했던 것도 알고 있고 이민호라는 한 젊은이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DMZ라는 땅을 거쳐가면서 변하는 모습들 또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어떤 생태뿐만이 아니고 그냥 그의 변하는 모습들 여정을 통해서 변하는 모습들을 한번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첫 편은 이민호의 DMZ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민호라는 사람이 변하는 모습들 좋게 멋있게 그런 것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만들어 놓고 나서 되게 만족스러웠는데요. 그렇습니다. 웬만해서 PD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만족한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예, 기대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최지은 기자님 어떻게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예, 가운데 쪽에서 아까 손 드신 분 계셨었는데 말이죠. 예, 저기 네 맞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 장민희 기자라고 합니다. 이민호 씨에게 우선 먼저 질문 드릴게요. 그 하이라이트 영상 보니까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방송 나가기 전까지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피해 주시고 그 고생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그 고생했던 기억으로 남는지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두 PD님께도 똑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남극이랑 또 이제 아마존까지 다녀오신 분들인데 DMZ 촬영은 어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민호 씨가 본인이 느끼기에 어떤 네. 지점이 가장 좀 힘들었다. 사실 무언가를 이렇게 오래 기다려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짜여진 스케줄대로 항상 생활 패턴을 했고 그렇게 스케줄들을 소화하다가 그냥 마냥 정말 땡볕에서 멧돼지를 기다리고 그리고 멧돼지가 나타나면 희열을 느끼는 제 자신이 좀 밉기도 했고 기다림의 시간들이 항상 많았었는데 그런 지점들이 조금 많이 힘들었었고 근데 희열을 느끼셨던 분이 왜 멧돼지를 보고 아무 말을 못했을까요? 아니 그 사실 이게 영상으로 멧돼지를 보면은 네. 사실은 뭐 호랑이도 아니고 사실 좀 우습게 보였는데요. 이게 또 실제로 보면 야생 동물들을 실제로 만나서 눈을 마주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그렇게 것들이 무서워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오. 기운이라는 게 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일단은 그 기다림이 가장 힘들었다. 하긴 뭐 다큐멘터리는 사실 기다림을 통해서 원하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또 놀랬던 거는 정말 리얼이구나. 굳이 이렇게 기다려서 찍어야 되나? 이게 조금 때로는 연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정말 리얼의 모습을 담아서 내가 시청자로서 다큐를 보고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네. 현장에서 한 번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두 분 PD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조성현 PD는 남극에서 이제 예. 펭귄들 많이 보고 왔었잖아요. 예.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좀 힘들었고 무엇이 가장 이번 작품은 달랐는가 본인의 소회를 좀 여쭤보죠. DMZ는 남극에 비해서 아주 큰 장점이 있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국에 있으니까 원할 때 어떻게든 시도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남극에 들어갈 때는 배를 타고 한 2달 정도 걸려서 들어갔던 두 기억이 달이요? 있고요. 네, 2달 동안 쇠빙선을 타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고요. 처음 촬영 갔을 때는 김진만 CP 지금 그때 당시 연출가 조연출 관계였는데 칠레까지 가서 2주 동안 기다리다가 저희가 짐을 보낼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신라면과 저를 놓고 고민하다가 신라면을 싣고 남극으로 가고 저는 버렸어요? 칠레에서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예. 후배를 라면과 바꿨군요. 예, 그랬죠. 아, 그거 끝에 지금까지도 제가 뭐 마음에서 잘 떨쳐지지 않는 일이긴 한데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 DMZ라는 것은 확실히 우리나라에 있는 땅이고 네네. 진짜 근데 DMZ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멋진 땅들이 있고 정말 볼 수 없는 것들, 볼 수 없는 생태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첨부를 하자면 민호 씨가 여기에 나올 때는 이제 멧돼지를 보면서 약간 겁을 내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멧돼지를 촬영을 갔다 왔는데 이것도 살짝 스포일러긴 합니다만 멧돼지하고 눈싸움을 하는데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을 하다 깜짝 놀랐어요. 야, 멧돼지하고 사람이 눈싸움을 하는데 멧돼지가 도망가는 모습을 봤고 그래서 진짜 리얼로 멧돼지하고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길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출연진에게 그런 걸 시키면 안 되죠. 멧돼지와 맞짱을 뜨게 하는 뭐 이런 건 어쨌든 이거 되게 좋은 기사거리가 신라면만도 못한 PD가 만든 다큐멘터리. 그렇고요. 자, 우리 김정민 PD는 사실 한동안 MBC에서 별명이 삐용이었습니다. 아마존에서 삐용 모기에 물려가지고 쓰러져 있던 모습이 워낙 인상적이었던 분인데 어떻게 DMZ 다큐를 이번에 작품을 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상대적으로 좀 나은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비교를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은 점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마존보다 DMZ 촬영이 이것이 나았다라고. 아마존 때는 가가지고 한 보름, 한 달, 두 달 정도 이제 부족민이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촬영 종료 후에도 부족민이랑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촬영 종료, 퇴근 개념이 없었다면 이번에는 어쨌거나 현장에서 좀 힘들게 하고 나면 숙소에 와가지고 좀 쉴 수 있었다. 이게 DM 촬영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안 좋았던 거는 그래도 아마존에 가면은 현장에서 이제 터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라, 가지 마라, 뭐 해라, 하지 마라 이게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그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까 출입 허가를 받기도 상당히 까다롭고 들어가도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됩니다, 이거는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 통제 하에서 이걸 준수하면서 촬영해야 됐던 거가 좀 힘들었었고 그다음에 아마존에서는 프리젠터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엔 프리젠터가 있었는데 뭐 위에서는 농담처럼 이제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지 뭐 이렇게 나오지만 현장에서 그 얘기를 물론 본인은 농담으로 했을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 PD는 약간 철렁철렁합니다. 그래서 이민호 씨, 과연 농담이었나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정민 PD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네. 이제 굉장히 힘든 모습들이 많이 또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의 컨셉인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면은 힘들단 말을 못할 정도로 많이 야위어 계시고 얼굴이 안 좋아오셨는데 일부러 조금 더 그런 힘든 내색을 저한테 하신 건지 제가 성실히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PD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군소리 하지 네, 않았으면 네, 네. 좋겠다라는 걸 무언에 네, 얼굴을 보면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좀 짠한 이런 얼굴이었던 거예요. 네. 예. 연출 기법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게 없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팀을 갖다가 더 열심히 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방법을 생각할 때 PD가 평소에는 막 짜증 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얼굴에 약간 짜증이 묻어 있는 것 같으면 약간 스태프들이 긴장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솔직히 말하면은 뭐 없지는 않았는데 그런 게 좀 노골적으로 전달됐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해피 엔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뭐 저도 힘든 게 많았지만 사실 그 농담처럼 이 민호 씨가 생각한 현장이 이런 게 아닐 텐데 그래서 내가 제시하고 있는 상황과 현장을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갖다가 예상하고 와서 흔쾌히 받아들일까 아니면 이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뭐 불편해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한동안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촬영하다가 살짝 이렇게 저 사람 표정도 보고 이렇게 어떻게 지금 괜찮나 이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손발이 맞아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차 타고 같이 이동하면은 피디님 이거 좀 찍으면 안 돼요? 저것 좀 찍으면 어떨까라는 걸 계속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좀 끝내고 종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뭔가 아이디어를 던져가지고 나중에는 같은 차 타는 걸 약간 제가 피했던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민호 씨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정말 제작진으로서 또 참여를 했다는 걸 들려준 일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인혜 기자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뭐 질문들도 지금 세 분에게밖에 못 들었는데 답변들도 많이 해주셔서 상당히 많이 쓸거리들이 좀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질문을 좀 더 받겠습니다. 뭐 예정된 시간 조금 우리 넘어가도 괜찮으시면 일단은 문배 기자고요.
그 감독님들과 이민호 씨께 질문 드릴게요. 그동안 뭐 눈물 시리즈가 뭐 송중기 씨, 김남길 씨 항상 탑스타들이 내레이션을 했었는데 이번에 뭐 수많은 스타들 중에서도 이민호 씨께 이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제안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이민호 씨는 굉장히 바쁜 국내외로 오가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입을 하셨고 언제 가셔서 촬영을 했는지 구체적인 날짜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 정확하게 이민호 씨가 대단히 많은 스타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민호 씨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신 이유를 좀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게 동물 다큐이기 때문에 일단 제작진이 의논할 때 동물과 같이 있을 때 모습이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거를 고민을 했었는데 민호 씨가 가장 괜찮다고 팀원들 내에서 의견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섭외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안을 제시해가지고 물론 가장 이상적인 안으로 만들어가지고 던지고 이제 2안, 3안들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안으로 민호 씨를 선정해가지고 제의하고 그다음에 2안, 3안을 이게 뭐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논의 끝에 하게 돼가지고 사실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한대? 막 이러면서 사실 수락한 후에 저희 반응은 약간 그런 것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촬영한 날짜는 세보진 않았지만 틈틈이 이 계절마다 와가지고 길게는 한 번에 갈 때 한 7박 8일 정도도 갔었고요. 짧게로는 한 2박 3일 정도 해가지고 수시로 촬영을 계절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촬영할 거리들이 몰려 있을 때는 뭐 많이 갔었고 중간에 드라마를 할 때는 또 한동안 휴지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총 일수는 뭐 얼마쯤 될까요? 이민호 씨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며칠 정도 할애한 것 같다. 700일 내내 있었던 기분입니다. 뭐 정말 명답이네요. 예. 김정민 PD가 손가락으로 이걸 세고 있을 때 이민호 씨는 늘 함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드라마 때문에 정말 한 4, 5개월, 4개월 정도 참여를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 또 다큐에 대한 애정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리고 또 오랜만에 봤는데 좀 반가웠어요? 그런 죄송한 마음도 들고 약간 자리를 비웠다가 이제 복귀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거의 드라마 스케줄 부득이한 스케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시간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해준 모습들을 아마 직접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안을 덥석 받아줘서 제작진도 깜짝 놀랐다는 걸로 동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명 기자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죠? 예. 아까 또 우리 왼편에 질문해 주신 기자님 계셨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입니다. 저 아까 CP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이민호 씨 몸값이다 보니까 제작비의 반 이상을 이민호 씨께 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막 그게 조절이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PD님께는 사실 이민호 씨 이제 나레이션만 나온 게 아니라 직접 출연하시는 건데 그 다큐가 아니라 그 이민호라는 그 배우 자체에 그 좀 대중들의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되시는 부분이나 그런 점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이승미 기자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개런티는 어떻게 맞췄냐? 이거 사실 요거는 이제 업계 비밀이기 때문에 그 여기서 오픈을 해버리면은 이제 이민호 씨는 다음부터 늘 이 가격에 다니셔야 돼요. DC가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요거 이제 업무상 비밀로 요거 조금 지켜주시고 일단은 뭐 조성현 PD가 얘기해도 크게 일단 김정민 PD 출연은 안 받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게 얼마를 불러야 되냐 시장가를 좀 알아봤는데 이게 이게 그 맞출 수가 도저히 없더라고요. 이게 국내 단가가 있고 중국 단가가 따로 있어요. 중국 단가가 한 10배 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섭외는 됐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금전적인 얘기 하기 전에 일단 하기로 했었거든요. 하기로 하고 자 이제 그러면 뭐 얘기가 살짝 될 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얘기가 어떻게 아니, 무료로 출연하겠다라는 걸 모아져가지고요. 저 입장에서는 아주 땡큐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로 타사 다큐멘터리 PD들이 정말 만세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민호 씨는 이제 MBC 식구가 됐다는 거 다큐멘터리는 특히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 이제 제작비와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우리 PD 분들께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하이라이트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DMZ라는 다큐멘터리보다는 이민호 씨에게 더 포커싱이 많이 되는 거에 대한 제작진의 부담은 없는가? 근데 질문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자체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줄수록 좋고 시청률이라는 것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다큐의 순수성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보고 싶게 만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국에 있는 뭐 데이비드 아텐보로 같은 그 유명한 뭐 프레젠터죠. 이런 사람들은 되게 그러니까 나오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아이템보다도 그 사람이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옴에 따라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아이템, 뭐 생태, 그리고 자연에 대한 문제, 뭐 기타 뭐 철학에 대한 삶에 대한 문제들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주제 의식과 이민호 씨가 배치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거를 오히려 잘 구현해줬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더 쉽게 우리가 원하는 주제들을 보여줄 수 있게 그리고 그거에 다가갈 수 있게 이민호 씨가 그 접점의 역할을 아주 충분히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승민 기자님 답변이 되셨어요? 네네. 무료였답니다. 예. 정말 뭐 엄청나게 기사거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네. 저 여성동화 김지영 기자인데요. 질문을 드릴 생각이거든요. 앞서 저도 출연료 궁금했는데 재능 기부란 거 어저께 사전 취재해서 사실 알았고요. 그래서 나눔 활동에 평소 관심이 많으신 건지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 정도는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아까 비무장 때 보니까 군인들 보였는데 이민호 씨도 군 입대를 앞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심정 보면서 어땠을지 좀 궁금합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세 번째 게 제일 센 것 같아가지고요. 가장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군입대를 앞둔 심정에 직접 그곳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뭐 소초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병들을 보니까 어떻든가요? 일단은 다들 어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죄책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뭐 군입대를 앞둔 심정은 모든 배우들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아쉽고 그리고 뭔가 잠시 이별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기분 똑같이 느끼고 있고 사실 저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한 작품이라도 더 하고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일적인 욕심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만. 아까 갈매기 거기도 정말 장관이던데요. 거기도 그렇고 몇 군데 정말 기억이 남는 일들이 있는데 멧돼지가 동족 포식하는 모습 봤을 때가 동족 포식. 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을 이제 살면은 뭐 뉴스에 험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작품에서도 그런 잔인한 장면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나름대로는 많이 접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눈앞에서 동족 포식을 하는 모습은 정말 좀 뭐라고 해야 섬찟하네요. 될까요? 네. 그냥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네. 네. 이게 가장 좀 충격적으로 다가온 그런 네. 장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능 기부로 함께하게 되셨는데 사실 뭐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일을 해나갈 때 어떤 의미를 더 크게 생각하는 그런 편이라서 돈보다는 일단 내가 이 다큐를 하고자 하는 의미와 의지가 더 컸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다큐를 시작으로 다큐가 조금 한국에서도 대중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다큐들이 좀 많이 나와서 아시아에서 다큐하면 또 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사실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뭐 워낙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금 지났는데요. 마지막 질문 한 분께만 받고 네 이제 시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연예투데이 뉴스 이은진 기자고요. 저는 일단 감독님들께 좀 여쭤볼게요.
예전에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인간으로 사는 것에 행복한 것이라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했어요. 정말 없는 뭐 그런 데서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또 남극의 눈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의 어떤 이 인류가 같이 지구에서 같이 공존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면 이번 작품으로는 그래서 어떤 것을 가장 크게 얘기하고 싶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한 분씩. 저는 DMZ 우선 그게 비무장지대라고 하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땅인데 그래서 덕분에 동물의 낙원이 됐다라고들 흔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낙원이 그 안에 펼쳐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고 갔었는데 확실한 건 프로그램에 나오겠지만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땅이 벌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도 계급화라는 문제 혹은 그 서열의 문제 어떤 것들이 그 안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생태계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절된 사회 혹은 단절된 어떤 공간이 가질 수 있는 되게 기묘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냥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인간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다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민 PD도 짧게. 예, 이건 그 주인공이 땅이에요. DMZ라는 땅인데 물론 땅을 아름답게 뭐 묘사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등장하고 그들을 또 돕기 위해서 프레젠터가 등장하긴 하지만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울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곳이고 그래서 되게 익숙한 DMZ라는 데가 근데 세계적으로 볼 때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인간이 못 들어가는 인위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안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이 땅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안에 나중에 통일되고 나면 또 이제 우리의 몫이겠지만요. 우리나라 안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 생태학적 가치가 있는 곳이 지근거리에 있고 그곳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답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답이 좀 충분히 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만 해도 조성현 PD는 되게 똑같은데 DMZ는 정말 인간이 못 들어가서 뭐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다라고만 알고 있지 사실 그 안에 실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이 DMZ 더 와일드를 만나보시면 그 안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 땅 안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일단 오는 4월 3일 월요일 밤 11시 10분입니다. 프롤로그를 통해 첫 공개가 됩니다. DMZ 더 와일드 많이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좋은 기사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방에 약간 텀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잊지 말고 6월 5일이니까 5월 마지막 주 다시 한번 기사 내주시는 거 좀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6월 5일부터 3주 동안 월요일 밤 11시 10분에 이제 본편 3부작으로 또 방송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좀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다큐멘터리가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미리 와서 기다리신 시간까지 하면 정말 꽤 많은 시간을 또 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MBC 입장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DMZ 더 와일드 제작 발표회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